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밴쿠버에 있는 막걸리 양조장입니다. 아, 막걸리 양조장이구나. 네네.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찬규라고 하고요. 막걸리 양조장 3년째 운영하고 있고, 요 막걸리 양조장은 밴쿠버에서 20년 된 비즈니스입니다. 와, 20년이나 된 막걸리 집이구나. 잠깐 네. 한번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네, 들어오세요. 여기 또 좀 촬영 좀 할게요. 와, 이렇게 막걸리는 단맛도 있고요, 청포도 맛, 유자 맛, 딸기 맛, 코리안 사케도 있네요. 요거는 뭐 청주인가요? 네, 청주예요. 청주구나. 코리안 탁주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탁주는 저희가 이제 일반 막걸리,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는 막걸리가 6.5도 알코올 도수인데, 네. 더 높은 알코올 도수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12도짜리 막걸리를 만드는데, 이제 이름은 이제 탁주로. 네. 막걸리는 6.5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건 6.5도. 네, 4리터 막걸리, 우유병에도 파는 4리터 막걸리가 반 막걸리가 45불. 막걸리가 상당히 가격이 있네요. 네, 여기 아무래도 밴쿠버는 술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오는 소주도 뭐 지금 여기서 한 7,000원, 8,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술이. 일반 막걸리는 12불이에요. 한국에서는 요즘 막걸리가 보통 얼마죠? 막걸리가 싼 거는 뭐 2,000원짜리도 있을 것 같고, 2,000원짜리? 비싼 거는 뭐 10만원짜리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아, 10만짜리. 여기 이게 한국 막걸리를 수집을 다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갖고 온 빈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막걸리, 밴쿠버 막걸리가 네. 한국 식당도 납품이 된다는데 네네. 맞나요? 네, 여기 밴쿠버에 한 50개 정도 레스토랑에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아, 한국인 식당 50개에 네. 납품하신다고요? 예, 예. 와, 굉장하네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 지금 가게를 시작한 지 3년 됐다고 하셨죠? 네네. 그럼 이민 온 지도 3년 되셨나요? 그쵸, 이제 비즈니스를 인수하면서 들어오게 됐고요. 근데 그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 양조장 막걸리 비즈니스를 할 생각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우선은 제가 한국에서 그 막걸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잘 먹어보지도 않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민을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찾게 됐는데, 여기 막걸리 양조장 비즈니스가 그 남자 혼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리고 또 독점으로 17년간 운영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저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 경쟁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쉽게 결정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이게 쉽게 결정하셨다는데 이게 쉬운 결정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 주인분은 혼자서 여기서 일을 하셨나요? 그쵸, 남자분 한 분이서 이제 만들고 배달해 주시는 분 따로 계시고, 이렇게 시스템은 남자 한 명이서 다 만들고 한 명은 배달만 해주시고. 그럼 지금 사장님께서도 혼자 일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조금 늘어서 남자 한 명, 4-5명 정도. 지금 직원이 벌써 5명까지 늘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처음에 가게 이거 구매하셨을 때 네. 월 매출 정도 뭐 대략적으로 공개 가능할까요? 대략적으로는 거의 돈을 못 벌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셨어요? 예, 한국에서 오늘 기사 보니까 커피 하루에 200잔씩 팔아도 한 155만 원 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 기사로. 네. 1,500원짜리 커피. 근데 이제 거의 뭐 그 정도나 아니면은 그 정도도 못 벌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럼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영업 일을 했고요. 영업 네. 한 10년 정도 했고, 매니저를 8년 정도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술을 네. 발효시키는 곳이라고. 냄새가 확실히 막걸리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술이 보글보글 술이 이거 이게 뭐 지금 끓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술을 끓이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알코올이 되죠. 만들어지는 알코올.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쌀 찌는 쌀 찌는 곳. 네, 곳이죠. 쌀. 이렇게 쌀을 넣어서 네, 쌀을 찌고 여기로 이제 스팀이 스팀. 나오죠. 네, 스팀, 스팀을 네네. 이제
그래서 연결을 하는 거고. 가지고. 네. 모니터가 뭐 65인치인가요? 한 45인치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아니 너무 커서 이게 역시 아까 전에 그 영업을 한국에서 10년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네네. 보험 영업이었나요? 예, 보험 영업 10년 됐습니다. 매니저로 하신 거예요? 예, 영업 2년 하고 매니저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저기 사장님 며칠 전에 만나서 듣기로는 네. 영업하실 때도 연봉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영업 한참 잘 나갈 때 얼마나 버셨죠 월? 월 뭐 제일 많이 번 건 한 5천만 원 정도. 월 5천만 원이요? 아우. 근데 그렇게 잘 나가시다가 캐나다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라고 하면 이제 10년 하니까 이제 네.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성장이 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알게 되잖아요. 저보다 선배들을 보면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비전을 사실 많이 못 느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라는 거, 그 힘든 그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제 여가 생활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마음 편한 곳을 찾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캐나다가 이제 저의 눈에 들어왔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워라밸을 어느 정도 그쵸, 유지할 수 예, 있는 예, 그리고 조금 가족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민을 결정하실 때 어느 나라를 갈지를 결정을 처음에 가장 고려를 먼저 하는데 네. 왜 뭐 미국도 있고 그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는데 캐나다를 선택하셨나요? 우선 저는 이제 동남아 필리핀으로 네. 나중에 은퇴를 하면 이제 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가깝고 네. 한국이랑 의료 필요가 생기면은 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또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치안 문제가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친동생이 여기서 먼저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네. 한번 놀러 왔다가 이렇게 너무 재미없고 심심하고 그다음에 뭔가 선진국인데도 선진국 같지 않은 느낌. 네네. 뭐 편의시설도 많이 없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나라는 왜 사나 했었는데 네. 한국 돌아가서 생각하다 보니까 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되게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캐나다는 건강한 음식, 맛은 없고 심심하고 네. 하지만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네. 그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네, 나라 네. 그죠? 네. 네, 보통 10년 정도 되신 이민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네. 그리고 캐나다는 지루한 천국이다. 뭐 같은 맥락이네요. 그쵸. 네. 네. 사장님 이거 막걸리 맛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거는 쌀막걸리. 쌀막걸리. 네. 네. 어우 색깔이 굉장히 뽀예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네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침 9시인데요. 저희는 지금 아침 9시부터 밴쿠버 생막걸리를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BC 리케어 스토어에 가도 한국 그 막걸리를 살 수 있는데 거기서 사는 막걸리랑 그 국순당 막걸리 한마디로 국순당 막걸리랑 여기 저 직접 제조하시는 밴쿠버 생막걸리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 오는 막걸리는 이제 장기 보관이 돼야 되고 실온 보관이 돼야 되니까 네. 이제 살균을 해서 네. 그 안에 이제 유산균이라든지 균을 다 없애는 네. 작업을 한 이제 막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맛이 균일해지긴 하지만 네. 어떤 생막걸리에 가진 맛있는 장점들이 많이 사라지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살균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유산균이 살아있는 막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3주 안에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 이유가 되는 막걸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손님이 네. 많기 때문에 네. 안내를 드릴 때는 3주 안에 드시면 무난하게 아. 예, 즐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생맥주와 그냥 일반 캔맥주의 차이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네. 유산균이 살아있다. 네. 그다음에 맥주는 효모가 살아있고, 그죠? 네네. 아까 전에 외국인 손님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외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저희 한국 분들, 교민분들 손님이랑 외국인 손님들이랑 비중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레스토랑 절반, 네. 개인 고객 절반이고 네. 개인 고객은 한 80%가 외국인 고객. 80%가 네,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한 20%가 이제 한국인 고객이고 네.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의 70, 80%가 아마 외국인 고객. 요즘에는 네. 확실히 한류 연풍이다 해서 그죠? 네네. K 드라마, K 무비로 인해서 네.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네네. 그 여파로 그분들이 막걸리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팬데믹, 그리고 코로나죠?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캐나다도 제가 알기로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거의 2, 3개월 뒤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서 여기 락다운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또 해당이 또 안 됐어요. 네. 제 비즈니스가 이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이제 네. 20년도부터 해당이 안 돼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막걸리 배달이 그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도 많고 한국에서 열심히 살던 그 열정으로 이제 배달을 알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그때 배달로 많이 이제 제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고 배달로. 네, 그 배달이 사실은 캐나다가 한국처럼 배달 문화가 없잖아요. 그쵸. 코로나 네, 이전에는 사실 배달 문화가 거의 없었는데 네네. 코로나 이후로 우버나 뭐 스킵디시나 뭐 우리나라처럼 배달의 민족이죠. 네. 그런 앱들이 많이 생기면서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사장님께서도 그 배달을 통해서 어떻게 코로나의 힘든 점을 좀 이겨내셨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쵸, 그쵸.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캐나다에선 배달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리고 배달을 시켜도 팁이 붙고 뭐 굉장히 또 텍스 붙고. 예, 텍스 붙고 이게 되게 비쌌었는데 저는 그때 거의 배달료를 안 받고, 아니면은 받아도 2불 네네. 2불 받고 뭐 여기서 1시간 반 거리도 배달을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홍보 차원의 목적도 네네네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많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그 일반 사람들도 락다운이 되면서 갈 데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외식 자체가 안 됐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단순하게 매장에 들려서 막걸리를 사서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네. 저희가 막히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많이 또 오셨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런 막걸리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배달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많으셨으니까 그때 또 많이들 찾아오셨었어요. 그러면 그 막걸리를 이제 배달을 한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셨을 텐데 그 네. 홍보 수단은 어떤 게 있었죠? SNS를 통해서 이제 거의 예, 인- 소셜 미디어를 인스타그램, 통해서 네,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어. 이제 조금씩 알려진 거죠. 이제 네네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경험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네. 그 전에 막걸리 배달이라는 게 없었는데 네.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너도 나도 주문을 해서 네, 집에서 공유하고. 먹고 뭐 네. 이런 거를 이제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아. 이게 커진 것 같아요. 아우, 대단하시네요. 제가 인수를 할 당시에는 이제 쌀 막걸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옥수수 막걸리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올 때 어떤 플레이버를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손님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밤 막걸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네네네.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여기서 재료를 사다가 이제 한번 연구를 했었죠. 연구를 해서 저희도 만들기 편하고 손님들도 많이 좋아할 만한 막걸리를 이제 여러 맛을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밤, 청포도, 유자, 딸기 이렇게 플레이버가 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용량 저희가 그때는 4리터 그 우유통에만 판매를 했었는데 그 1리터 뭐 750ml 이렇게 양을 줄이고 플레이버를 여러 개 늘려서 손님들이 이제 취향껏 고를 수 있게끔 했던 게 또 이제 되게 중요한 그 극복 방법, 코로나 때 극복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쌀 막걸리 이렇게 여기 있는 쌀 막걸리만 네. 파셨는데 이렇게 플레이버를 늘리면서 그죠?
손님들이 그 선호하는 게 다 틀리니까 네. 그거를 확장을 했고 그리고 배달도 시작을 하셨다. 그죠? 네, 네. 코로나 때 네네. 역으로 밴쿠버 이 막걸리가 알려지면서 매출이 상승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때 굉장히 잘 돼서 저기 문 밖까지 줄을 서고 손님들이 기다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올렸던 최고 매출을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매출이 그때 한번 네. 잘 돼서 한 달만. 네, 한 달만. 그때가 한 7만 불, 한국 돈으로 한 7천만 7천만 원 정도? 와, 대단하시네요. 한 번 하고 그게 쭉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새해가 밝았는데 2023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23년도 계획으로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광역 밴쿠버에서 좀 외진 곳에 네. 이제 양주장이 있는데 먼 곳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이제 구매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운타운 핵심부에 픽업할 수 있고 또 테스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도 편하고 맛도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고객님들한테 좀 편의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게끔 네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BC주에서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주 뭐 알버타나 온타리오주 이런 데서 이제 문의나 수요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향후 진출을 하는 게 목표고 더 나가서는 이제 미국까지 가는 거. 또 더 나간다면 한국까지. 역수출. 역수출. 왜냐면은 막걸리 역수출. 뭐 그냥 재밌게 편하게 네. 생각을 한 건데 캐나다의 좋은 환경, 막걸리를 만들기에 되게 좋은 환경에서 만든 막걸리를 거꾸로 이제 한국으로 가도 또 네. 재밌는 발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아까 캐나다에서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어떤 환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막걸리를 만들기 좋은 환경이다. 그쵸, 말씀하시나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은 뭐 공기도 네. 굉장히 좋고 네. 그 기후 편차가 크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올라오는 쌀 그때 고품질의 쌀도 쓸 수 있고 물도 캐나다의 물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공기와 그죠? 좋은 쌀과 네, 환경이 좋은 좋다. 물이 만나서 네,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 네네. 네. 사장님, 그거 2023년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사장님 2023년 더 대박나고 번성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